30대 후반인 전 원래 친구가 별로 없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가 겨우 3명 정도예요. 서로 바삐 지내다 보니 1년에 2번 정도 만나는데 그중 싱글인 친구가 있는데 저를 만날 때마다 제가 결혼 못할 줄 알았답니다. 그 친구는 이쁘장하고 인싸라 주위에 친구들도 많아요. 처음엔 그냥 웃고 지나갔는데 만날 때마다 같은 말 반복하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뭐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만날 때면 서로 즐겁게 수다를 떨고 그래요. 제가 싸우거나 얼굴 붉히는 게 싫어서. 기분 나빠도 그 자리에서 뭐라고 받아치지 못하고 참는 성격이라. 저도 제가 너무 답답해요. 다음에 또 같은 말 꺼내면 아예 손절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제가 예전에 왜? 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그냥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제일 먼저 결혼할 줄 알았답니다. 남편은 네가 질투나서 그런다고 그냥 넘기라는데 매번 만날 때마다 똑같은 말 반복하니까 기분이 잡치네요. 저는 6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신혼집은 친정에서 전세 주고 있는 집에 들어갈 예정이고 엄마에게 전세금 조로 3,600만 원 드리고 월 50에 살 예정이에요. 저희가 자리 잡을 때까지 살라고 하셨고 29평 아파트입니다. 시댁에서는 결혼 자금으로 5천을 신랑에게 현금으로 주셨고요. 스드메, 홀, 신행, 기타 비용은 모두 신부인 제 돈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사회생활한 지 얼마 안 되어 돈이 없는 상태거든요. 결혼하면 돈 관리는 제가 하기로 약속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시댁에서 결혼 자금 5천 준 것을 신랑이 코인으로 반토막 낸 부분입니다. 그걸로 가전 및 가구 준비하고 어머니께 드릴 전세금 3,600을 할 생각이었고 상의가 완료된 부분입니다. 뭔가 쎄해서 어제 남자친구에게 5천만 원 잘 있냐 보여달라 하니 머뭇거리더라고요. 제 예감이 맞았습니다. 4,500을 넣었는데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왜 이런 짓을 했냐 하니 미안하다는 말뿐입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지 않냐 다그쳤지만 이미 일은 벌어진 상태라. 저도 말문이 막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눈물도 안 나고요. 이건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참 배신감 듭니다. 청첩장도 다 찍었고 지인들도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캄캄해요. 남자친구는 시댁에 솔직하게 말하고 돈을 다시 받아오겠다고 하는데 돈도 돈이지만 저는 믿음이 깨진 상태고요. 5일 뒤에 시외할머니 뵈러 시댁 가족여행도 가야 하는데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일을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연애하면서 꽃 받아보고 싶다고 말한 게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기념일 때도 못 받아보고 싸우고 화해했을 때에도 사귀면서 단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꽃을 좋아하니 작은 꽃이라도 하나 받아보고 싶다고 얘기한 게 벌써 4년입니다. 갑자기 결혼하자고 프로포즈하는데 그 와중에도 꽃 하나가 없어서 거절했어요. 프로포즈도 같이 저녁 먹고 있는데 뜬금없이 우리도 연애 오래 했고 슬슬 애 낳을 황금시기 지나는데 자기랑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식당 쪽에서 케이크를 주는데 케이크 옆 접시에 Will you marry me? 라고 써있어서 설마 프로포즈인가 싶었습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예요. 평소에 제가 아이를 좋아해서 이왕이면 20대에 낳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급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27살인 지금부터 결혼 준비해야 28살에 결혼하고 29살에 애 낳을 수 있다고 덧붙이더라고요. 거기서 남은 정마저 떨어진 것 같아요. 이 와중에 남친을 보니 당연히 제가 좋다고 할 거라 생각한 건지 집 얘기, 청약 얘기, 혼수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비참하고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남친은 평소에 항상 꽃 사는 건 돈 버리는 짓이라며 아깝다고 하고 꽃은 다 상술이라며 대동강물 파는 봉이 김선달에 비유하며 단 한 번도 사주질 않더라고요. 내가 꽃 좋아하는 거 알면서 어떻게 단 한 번도 안 사주는지. 프로포즈 받으면서 우니까 감동받아서 우는 줄 알던데 제가 거절하니 황당해 하더라고요. 앞날이 뻔히 보여서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를 안 해주는데 뭐하러 결혼하나 싶어서 거절했어요. 전남친과 겹치는 지인에게 조금 털어놓으니 오히려 남자친구가 불쌍하다고 그깟 꽃 하나로 결혼 같은 중요한 인생사를 그런 식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며 4년 시간이 아깝다는 둥, 결혼식이 놓쳤다는 둥,
남친 인생을 제가 망쳤다고 말하더라고요. 꽃 하나뿐이 아닌 건데 제가 정말 이상한 건가요? 현재 두 자녀가 있는 주부입니다. 남편이랑은 28살에 만나서 현재 7년 차예요. 아이를 조금 늦게 가졌는데 30살에 첫째 남자아이를 가졌었고 34살에 둘째 여아를 가졌어요. 남편은 자영업으로 술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가서 남편 도와주고 가끔씩 맘카페에 가서 서로 이야기하거나 그런 게 제 현재 삶인데요. 8월 중순쯤에 사건이 터졌어요. 산부인과에서 남편한테 뭐라고 했나 봐요. 아이 출산하고 열흘 뒤쯤 저는 산후조리원에 있었는데 남편이 일하는 시간에 찾아와서는 씩씩거리면서 저한테 둘째 누구 아이냐고 하더군요. 그때 저희 어머니도 옆에 계셨는데 개념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순간 진짜 저도 화나가지고. 그럼 자기 애지 누구 애냐고 서로 엄청 싸웠거든요. 그것도 산후조리원에서 크게 싸워서 저는 쪽팔려서 바로 나와서 집에서 산후했습니다. 그 이후로 집에 와서는 딸아이 보지도 않고 저랑 말도 안 하고 각방 쓰고 있는 상태인데요. 남편은 친자 확인을 하겠다고 막 소리 지르는 게 일상입니다. 저도 너무 힘든 상태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하는 것이 남편이 둘째 아이를 가질 때 초반에 조금 의심을 했었거든요. 제가 33살에 미혼녀 모임에 어쩌다 친구 따라 가게 됐는데 남편한테는 그냥 친구랑 바다여행 1박 2일로 갔다 온다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 거기서 친구 따라가서 술 먹다 보니 딴 남자랑 잠자리를 가지긴 했었는데 그날의 기억이 전혀 안 나요. 그 이후로 임신했었는데 그때 당시 남편과의 관계도 있었기에 별 의심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 대해 알아봤더니 남편이 정관 수술을 했었다는 거예요. 정관 수술을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둘째 아이를 가졌으면 당연히 왜 아이가 생기지? 하면서 저한테 그때 당시 따졌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둘째 낳고 나서 이제 와서 어쩌자는 건지 진짜 이해가 안 가고 너무 스트레스 쌓여요. 남편한테 다짜고짜 왜 숨겼냐고 말하기에도 너무 겁나고요. 또 싸울까봐 무섭습니다. 이혼해서 차라리 양육비랑 위자료 받고 혼자 아이 돌보면서 살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률사무소 찾아가 보고 싶지만 지금 몸도 안 좋고 해서 도움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30일 남친 34. 3년 연애했고 11월에 결혼식장과 날짜 다 잡았었음. 언제부터인지 남친이 나에게 소홀해지고 변한 것 같기도 하고 살도 사귀고 20kg 정도 찐 듯함. 운동 식단 1도 안 하고 그냥 돼지 같음. 스드메 때문에 다이어트 하자고 했는데 나만 함. 남친 177에 90kg, 저 163에 50kg임. 저번 주 주말 을지로 쪽에 맛집이 있어서 내가 예약하고 브레이크 타임 끝날 때까지 기다렸음. 그때 다른 커플이 보이는데 남자분 훈남에다가 체격이 엄청 좋고 운동해서 배 안 나오고 키 크셨음. 여자분은 날씬하고 작고 귀엽고 이쁘셨음. 그냥 손잡고 기다리는 평범한 커플이었음. 근데 그 옆쪽에서 남자들이 담배를 피고 있었음. 커플 남자는 여자분한테 부채질하면서 담배 냄새 나니 저쪽 가서 기다리자고 하는데 나는 담배 피는 남친 기다림. 그 편타 시작. 음식점 들어가니 남자가 여자를 엄청 먹여줌. 그 와중에 혼자 걸신 들려 처먹는 남친이 보임. 여자가 배불러 배 터진다 3주년엔 여기 가자 하며 둘이 대화를 함. 하필 바로 옆자리였음 유. 기껏해야 6개월 사귀었겠지 하고 혼자 생각했는데 우리랑 사귄 연차도 똑같았음. 여자가 배부르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이거만 먹어보라고 입에 넣어주고 내가 다 먹을게 자기야 괜찮아 이러더라. 근데 또 내 남친은 너 더 먹을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남자분은 계속 여자분한테 오늘도 이쁘다 2차 어디 갈까? 자기 가고 싶은데 가자 자기가 좋으면 좋아. 입 닦아주고 물 떠다주고 유난유난 떠는데 그게 너무 부러웠음. 뭔가 그 순간 정신을 차렸네요. 아,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지? 그 커플에게 고맙네요. 그리고 옆에서 듣던 정보로 여자분 남자분이 엄청난 동안이셨음. 우리보다 6에서 9살은 많으셨음. 저는 저보다 어리게 봄. 행복하셨으면 유유 남자가 여자를 더 좋아해야 하나 봐요. 현타 와서 남친에게 파혼하자고 얘기해놓은 상태고 남친은 갑자기 왜 그러냐 이런 말밖에 안 하네요. 저도 그동안 느끼는 바가 많았는데 이번에 각성한 듯해요. 저는 30대인데 며칠 전에 비가 오고 나서 당근에 옷 거래가 잡혔어요.
새 옷인지라 쇼핑백에 넣어서 가져갔는데 50이 넘은 나이의 아줌마가 나오셨어요. 살펴본다고 하시길래 그러시라고 하고 다 볼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제 옷을 들고 살펴보시다가 바닥에 옷을 떨어뜨리셨어요. 어머, 괜찮아, 괜찮아. 아니, 왜 아줌마가 괜찮으신 거죠? 아직 저는 안 팔았는데요. 조금 언짢아졌지만 당연히 구매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줌마는 실컷 만지작거리고 살펴보더니 자기한테 안 맞겠다고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새 옷을 젖은 바닥에 떨어뜨려서 얼룩지게 만들고서 사지도 않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게 하고 제가 붙잡을까봐 그런지 빛의 속도로 차 타고 가버렸어요. 저만 벙쪄서 멍하게 서 있었네요. 저처럼 당근 거래하면서 짜증나는 일 있으셨던 분 있으신가요? 생애 처음 대장 내시경을 수면 마취로 했음. 난 내가 헛소리 안 할 줄 알고 깨어나서도 아주 평온한 마음이었는데 엄마는 아니었는지 엄청 웃으시면서 핸드폰으로 녹음한 내 헛소리 들려주심. 선생님 저 지금 뭐해요? 대장 내시경합니다. 환자분. 그러면 제 항문에 뭐가 꽂혀 있나요? 내 물음에 의사 선생님이 웃음이 터지셨음. 나는 개똥벌레 친구가 없네 외톨이야. 지금 똥이 반쯤 나오다가 걸렸어요. 내 목소리 뒤에 의사랑 간호사다 웃음 유유 야발. 웃지 마세요. 지금 똥꼬 밖으로 느껴져요. 난 이걸 싸야겠어요. 크크크크크크 환자분 힘주지 마세요. 크크크크크 호스 밀려나요. 크크크 선생님. 의사는 웃는 소리밖에 안 들리더라. 그리고는 잠시 후에 내가 힘주다가 잠들었대. 의사가 하고 나오면서 거의 미친 듯이 웃고 중간중간에도 계속 웃었다고 함. 사람들한테 말하면 뻥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뻥을 왜 치냐우. 인생 쪽팔린 기억 부동의 1위임. 저 21 남친 24 둘 다 대학생인 커플입니다. 교회 청년부에서 만났고 둘 다 봉사도 많이 하고 독실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임신 사실을 알았는데 전 솔직히 당연히 낳을 생각은 1도 안 했는데 남자친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낳아야 된다고 해요. 낙태는 죄고 자기 자식을 죽이는 거다라면서 만약 제가 아이를 지운다면 자기는 평생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계속 바득바득 우겨요. 자기가 책임진다고 자기 부모님이 아기 지우게 놔두지 않는다고요. 남친 부모님도 독실한 신자고 남친 아버지는 다른 교회지만 장로님이고 남친 어머니는 권사님입니다. 아직 저희 부모님은 모르고 남친이 자기 어머니한테 얘기했다는데 남친 어머니가 절대 지우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어떡할 거냐고 했대요. 평생 후회하고 가슴에 남을 부끄러운 행동 하지 말라고 하시며 토요일에 저를 집에 데리고 오라고 했다는데 그 얘기까지 들으니 더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어요. 저는 솔직히 결혼 생각도 아직은 당연히 없었고 임신? 당연히 아예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요. 그냥 남자친구 의견 다 무시하고 저 혼자서 결정한다면 후회할까요? 보통은 남자들이 지우라고 강요하고 무책임하게 도망가고 그런다는데 제 남친은 아기를 무조건 낳고 결혼하자고 하는데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엄청 강하게 느껴져서 마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남친 집에서 허락한다고 해도 저희 집에선 진짜 분명히 난리 날 거라서 그것도 생각하면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제발 도와주세요. 남친과 저 둘 다 흙수저예요. 집에서 한 푼도 지원 없을 예정이고 예비 시부모님도 알아서 잘 준비하라 하셨대요. 오히려 마음은 편해요. 남친은 일찍부터 돈 벌기 시작해서 2억 모았고 저도 안 먹고 안 쓰면서 8천만 원 모아놨어요. 이걸로 신혼집 알아보고 결혼 준비해야 해요. 집이야 대출도 받을 수 있고 하니 그럭저럭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저희 집이에요. 엄마가 집에다 3천만 원 정도 주고 가라네요. 결혼하면 생활비 줄 일 없으니 보통은 그 정도는 내놓고 간다네요. 이미 8천만 원 모아서 그걸로 결혼 준비할 거라고 남친한테 얘기도 해놨고 집에 3천만 원 주고 온다 하면 날 뭘로 생각하겠냐고 하니까 집에 빚도 있는데 제가 그동안 들였던 생활비까지 빠지면 엄마는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우시네요. 정말 너무한다고 해준 것도 없으면서 돈 내놓으란 얘기를 하고 싶냐고. 한 푼도 못 준다고 소리쳐놨는데 애걸복걸 말하는 엄마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그동안 목돈 안 해드린 것도 아니고 생활비도 꾸준히 드렸고 결혼하고서는 못 준다고 선 그었는데 알겠다고 하시더니 결국 또 요구하시네요. 남친한테는 입이 안 떨어져서 아직 말 못했어요. 남친도 집에 돈 드리고 싶을 텐데 조금이나마 더 나은 결혼을 위해 참는 걸 텐데 남친은 집에 돈 드린 적 없대요. 부모님이 해준 것도 없는데 네 돈을 어떻게 받냐시면서 알아서 쓰고 모으라고 하셨대요. 진짜 주고 싶지 않은데 아직도 빚 갚으며 힘들게 일하시는 부모님 생각하면 짠해서 외면할 수도 없네요. 1년 사귄 남자친구랑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동성애자 같음.
나랑 결혼을 하는 게 동성애자인 걸 숨기려 하는 위장 같아. 난 33, 남자친구도 33인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던 사이고 최근 우연히 이직한 직장에서 다시 보게 되어 친해졌고 결국 사귀게 됨.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다가 졸업 후 연락이 끊겨서 몇 년간 못 봤음. 너무너무 나에게 잘해주고 다정하고 외모도 준수한 남친임. 다만 콩깍지가 벗겨지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과정에 오니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함. 그런데 그런 징조들이 전부 남자친구가 동성애자라고 말하는 것 같음. 1.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할 때 절대 여자 이야기를 하지 않음. 둘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주변 인물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음. 그런데 내 남친은 여자를 아예 입에 올리지 않음. 이게 처음엔 날 신경 써주고 배려해주는 거라 생각했음. 남친이랑 직접 이야기를 해봐야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게 아예 여자라는 생물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기분임. 2. 남자 아이돌 동성애 소설을 씀. 일반화해서 죄송하지만 난 남도를 좋아하는 남자를 태어나서 본 적이 없음. 처음엔 그냥 좀 특이하구나 하고 생각하려 했는데 남자친구 노트북을 쓰다가 한 건 파일을 착각해서 열었음. 그리고 그 한 건 파일엔 남자친구가 쓴 동성애 소설이 있었음. 자세히 보진 못했으나 특정 아이돌 멤버들과 남자 주인공 한 명이 동거하는 내용이었음. 그때까진 그래도 연애 초였고 콩깍지가 있어서 넘겼음. 3. 혼전순결을 주장함. 본인 말로는 종교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난 과연 정말일까 의문이 듦. 다만 본인은 절대 결혼 전엔 나와 관계를 맺을 생각이 없다고 함. 4. 남자친구 부모님의 말들. 이것도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다 이상하게 여겨짐. 땡땡이를 설득하길 잘했네. 결국엔 여자친구도 데려오고. 이 말은 남친에게 물어보니 남친이 비혼주의였다고 함. 땡땡이가 남자애들이랑만 어울려 다녀서 잘해줄지 모르겠네. 하긴 남자나 여자나 좋아하면 뭐. 이것도 그땐 긴장해서 별 생각을 못했음. 그리고 분명 혼전순결을 주장하는 이유가 종교였는데 남자친구 부모님 말론 남친이 종교가 없다고 함. 난 여태 고등학교 때도 남친이 여친이 있었던 걸 본 적이 있어서 동성애자라는 생각을 아예 못하고 있다가 얼마 전 문득 의심이 들기 시작했음. 그 외에도 말투라던가 그런 것들에서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긴 했는데 예쁜 연예인들을 언니라고 부름. 본인 피셜 이쁘면 언니라고 함.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남친이 동성애자가 맞는 건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결혼 13년 차 초등 둘 엄마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연상, 시동생은 저랑 동갑이에요. 저도 시동생도 나이가 꽤 있어요. 그간 연애는 몇 번 하는 걸 봤는데 결혼까지 진행이 안 되다가 이번에 만나는 사람이랑은 결혼 얘기가 진지하게 오고 갔나 봐요. 듣기로는 저나 시동생보다는 한 살이 많은 여자래요. 아직 부모님 인사드리기는 좀 그렇고 형제 자매들 먼저 봤으면 좋겠다고 여자분네 언니는 먼저 만난 모양이더라고요. 시댁이 차례는 안 지내서 미리 명절 준비할 건 없고 오늘 같이 만나서 밥 좀 먹자고 하길래 애들은 친정 부모님 댁에 두고 남편이랑 저랑 둘이 시동생네 커플 만났어요. 모인 사람들 모두 나이가 좀 있다 보니 대화가 막 활발하게 오고 간 자리는 아니었어요. 주로 남편이 시동생이랑 부모님은 언제쯤 뵐 예정이야?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돼? 정도 물어보고 그랬죠. 제가 나서서 대화 주도할 자리는 아니라 저는 남편하고만 대화하고 멀리서 오시느라 힘드셨죠? 아직 날이 덥네요. 정도만 얘기했어요. 저는 그 자리가 그럭저럭 무난한 자리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남편이랑 저랑 서로 존댓말 하는 사이인데 아이들 교육에 좋을 것 같아서 결혼하고 쭉 서로 존댓말 해왔어요. 아주버님 나이도 있으신데 어린 사람한테 존대하는 거 안 불편하세요? 배려심 많으신가 봐요. 아님 눈치 주신 건가? 라고 대놓고 무례하진 않은데 미묘하게 신경 긁는 말들을 툭툭 하더라고요. 살짝 거슬리긴 하는데 지적하기도 뭐한 정도라 처음 보는 자리에서 분위기 깨기 그래서 제가 점점 입을 다물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제가 표정 굳은 게 티났는지 그렇게 말한 본인도 표정이 좀 안 좋더라고요. 밥 먹고 일어나서 남편이 계산했는데 차는 자기가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오는 길에 디저트 사다 달라고 한 게 있어서 차랑 디저트는 친정에 가서 먹어야 할 것 같다. 다음에 다시 한번 만나자고 하니까 밥에 대한 답례로 차는 너무 가벼워서요. 이러더라고요. 뭐지? 이건 시비 맞는 것 같은데? 싶어서 잠깐 멈칫하니까 웃으면서 다음에는 오늘보다 편히 봐요. 결혼하면 상호 존대는 기본이지만 결혼 전에는 제가 언니니까 다음에 만날 때는 말 놓을게요. 이러더라고요. 사회생활하면서 만난 나보다 어린 사람한테도
함부로 말나 본 적이 없어서 그 순간 대처가 안 되더라고요. 할 말을 잃어서 빤히 쳐다보는데 남편이랑 시동생도 살짝 당황한 눈치 같더라고요. 시동생이 조심해서 가고 다음에 보자고 자리 마무리해서 그 자리는 그렇게 파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한참 말 없이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자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하는데 제 생각도 그래요. 제가 반대 의견을 표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부러 만날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아요. 첫째는 21살이고 둘째는 현재 16살입니다. 둘째 같은 경우는 제가 일을 하고 싶었는데 맡길 곳이 없어서 생후 100일 때 시골로 보내 지금까지 거기서 살고 있어요. 첫째는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고 집에 혼자 있어도 잘 지내는 아이여서 저희가 직접 키웠고요. 둘째는 대신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제가 시골에 내려가서 보고 왔습니다. 원래는 8살쯤 데려오려고 했는데 그때는 아이가 유치원만 다녀도 집에 가고 싶다, 따라가고 싶다며 울곤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말도 안 하게 됐고 그냥 더 두게 됐습니다. 잘 지내는 것 같아서 굳이 데려와야 하나 싶었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 중학교 1학년쯤 되면 데려올까 하고 남편과 이야기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시골에서 살게 됐습니다.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되는데 정말 데려와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미 오래 시골에서 살았으니 대학생 때까지는 둬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요. 시골에서 농어촌 전형으로 대학도 더 잘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그게 내 자식이 맞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매주 내려가서 보고 있고 아이도 거기서 잘 지내고 있고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고등학교까지 시골에서 다니게 하는 게 정말 잘못된 선택일까요? 주변에서 저를 너무 무책임한 사람처럼 보니까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있는 김에 농어촌 전형까지 받아서 인서울하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시골 학교는 공부를 잘 못한다는 인식도 있고요. 저희 막내는 전교 2, 3등을 하고 있습니다. 데려오는 게 맞는 걸까요?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시골에서 산다고 상처받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아이를 16년 동안 시골에 맡겼다는 말에 아이를 버린 거나 마찬가지다, 내가 부모냐 같은 정말 상상도 못한 악플들을 보고 너무 놀라 손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일주일, 2주일마다 아이를 보러 내려갔고 시골에서 심심할까봐 장난감도 사주고 컴퓨터도 사줬어요. 아이를 맡긴 이유는 제가 일을 계속하고 싶어서였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길어져 16년이 된 거예요. 데려올까 고민도 했지만 오래 시골에서 살던 아이가 갑자기 도시로 오면 더 힘들어하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두게 됐습니다. 첫째는 당시 6살이었고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워낙 조용하고 착한 아이라 집에 혼자 잘 있었어요. 유치원 끝나고 제가 버스차를 안 기다려도 혼자 잘 들어왔고 당시 아파트에 친구들도 많아서 놀이터에서 놀다가 제가 퇴근하는 60, 70쯤에 만나기도 했습니다. 정서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둘째도 16년 정도 시골에서 자란 것뿐이지 시골에서 자랐다고 상처받은 적도 없고 저에게 불평 한마디 한 적도 없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집에 가겠다고 울었지만 둘째까지 감당하기는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고 초등학생이 된 이후로는 그런 말도 없었어요. 이왕이면 중학교까지 시골에서 살면서 농어촌 전형을 받아 좋은 학교에 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 조언을 구하려고 글을 쓴 건데 이렇게 많은 악플이 달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반 되었어요. 아직 자녀는 없습니다. 저는 외동딸이고 홀어머니 있고요. 남편은 이남 일녀 중 둘째예요. 막내인 아가씨는 미국에 가정을 꾸려서 거의 못 봅니다. 나머지는 차로 다들 20분이 채 안 되는 거리에 살아요. 저희는 1년에 2번 있는 명절, 부모님들 생신, 우리 부부 생일, 여름 겨울 펜션 여행, 그 외 2달에 한 번 정도의 가족 식사 모임을 가집니다. 물론 친정시댁 따로따로요. 식사 모임은 다 외식입니다. 그것까지는 저도 기분 좋게 다 참석하는데요. 언제부턴가 아주버님 생일, 형님 생일까지도 같이 보게 되었고 이제는 시조카들 생일 때조차도 얼굴 보고 식사하자고 하시더군요. 미치겠습니다. 정작 애들은 볼 때마다 늘 지루해하고 집에 빨리 가고 싶어하는 눈치인데 말이죠. 명절이랑 부모님들 생일까지는 괜찮은데 그 외에는 너무 자주 보는 것 같은데 다른 집들은 어떤가요? 시댁 모임 자리에서 돈을 고루고루 내는 것도 아니고 저희 남편이 전체 모임의 60%, 시댁 어르신들이 30%, 형님 댁이 10% 정도 씁니다.
남편에게 솔직하게 참석 다하기 싫다고 말해야 할까요? 기분 덜 나쁘게 이야기할 방법 없을까요? 아들 강요와 사주 스트레스로 아이를 지웠습니다. 시댁은 부유하고 저희 집도 부족하지는 않지만 시댁만큼은 아니었기에 저는 결혼 생활 내내 많이 숙이고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아버님은 내 말이 법이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고집불통이었고 기분이 좋을 때는 용돈도 몇백씩 턱턱 주시지만 기분이 나쁘면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서슴없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이 초등학생 때 재혼한 새어머니로 아버님 앞에서만 저희에게 잘해주시고 저희 상황이 어떻든 아버님 기분을 최우선으로 하며 백화점 쇼핑을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삼형제 중 둘째로 위로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며 버티는 형이 있고 아래로는 결혼은 했지만 아직 아이가 없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형은 새어머니를 싫어해 자주 오지 않는데 올 때마다 아버님에게 꾸중을 듣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다고 말씀드리자 아버님은 사주를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성별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가는 곳마다 아들이다. 장군감이다. 내 대를 잇는다. 집안에 돈줄이 트인다. 조상이 돕는다. 시험을 눈 감고 봐도 올백이다. 같은 말을 들었다며 저를 볼 때마다 귀가 따갑게 이야기하셨고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별 검사 결과는 딸이었습니다. 딸이라고 말씀드리자 아버님은 잘못됐다. 네가 건강하지 않아서 아들을 못 받은 거다. 딸이면 사주가 바뀐다. 그 좋은 사주를 네가 덕이 없어 못 받은 거다. 네가 내 대를 끊었다. 내 돈 쓰기 싫은가 보다라는 말을 쏟아내셨습니다. 돈을 요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심지어 둘째도 딸이면 넌 더 이상 내 며느리가 아니다. 아들도 못 낳는 며느리는 우리 가족으로 삼고 싶지 않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하려 했습니다. 워낙 기분 파시고 기분 좋아지면 넘어가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련님네와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아버님은 동서에게 네 형님은 건강하지 않아 딸만 낳는다. 먼저 아들 낳는 며느리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 둘째야 넌 자신 있지? 네 형님은 저러다 이혼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저는 마치 아들 낳는 기계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딸도 소중한 생명인데 축복은커녕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지금 이게 이 시대에 맞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울며 매달려 아이를 지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돈이 필요했던 적도 없고 시댁과 비교하며 무시하는 시어머니도 싫었고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요즘 시대에 왜 그렇게 아들을 따지시냐, 말을 조심해달라고 하면 아버님은 어디서 감히 대드냐, 내 돈으로 먹고 살면서라며 역정을 내셨고 결국 남편도 아버님과의 대화를 피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중절 수술을 했고 시부모님께는 유산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괜찮다는 말 대신 사주에 유산한다는 말이 없었는데 왜 유산했냐? 내가 건강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조상이 안 도와줬다. 사주가 아깝다는 말부터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버님 기분 안 좋으니 당분간 얼굴 비추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겨우 이런 일로 아이를 지었냐고. 하지만 이 일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었고 저는 임신 기간 내내 스트레스 속에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서울대, 고대, 연대 아니면 내 손주 아니다라며 아이의 인생을 설계하는 분이었습니다. 시부모님 때문에 이혼까지 고민했지만 남편은 자기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라며 재혼한 어머니도 제정신이 아니라며 울며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견디자고 시간이 지나면 잊힌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잃었다는 사람에게 위로 한마디 없이 사주가 아깝다. 다음엔 좋은 사주로. 아들을 가져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대로 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서는 돈 많은 시댁이 낫다. 아이 인생을 생각해서 참아라. 지원받으며 크면 된다며 저만 참으라고 합니다. 아이를 위해 참는 게 맞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제 선택으로 하늘나라로 간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어떤 날은 후회스럽고 또 어떤 날은 이 선택이 맞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20 중반이고 언니는 30 초반으로 2년 전 결혼했어요. 4, 5년 연애했는데 연애 초반에 저도 한두 번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상견례랑 명절 때 각각 보고요. 그때는 그냥 만나는구나 했고 졸업반일 때라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다가 결혼 1주년 때 저보고 언니가 뭘 좋아하는지 카톡으로 묻길래 대충 선물 추려줬어요. 그걸 계기로 종종 카톡이 오더라고요. 언니랑 싸웠다면서 풀어주고 싶은데 뭐가 좋냐느니. 여행은 어딜 좋아하냐느니. 근데 솔직히 이런 카톡 받는 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잘 받아주다가 반복되니까. 짜증나서 하루 이틀 후에 답장하고 그런 식으로 연락했어요. 얼마 전이 2주년이라 여전히 또 연락 와서 묻길래. 좀 짜증나는데 직설적으로 말하는 성격이 못 돼서. 그냥 직접 찾아보는 거 어떠냐고 그게 더 감동적일 거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게 더 감동인가? 이러길래. 갱날 위해서 생각하는 게 감동적이지 않냐니까. 그렇구나 하고 말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이런 카톡 보내는 게 불편하냐길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둘 사이에 내가 너무 끼는 것 같다고. 언니도 선물 받은 게 다 제가 조언해서 알려준 거면 달갑지 않을 거라 하면서 넘어가려 했거든요. 근데 카톡 묶음 사진을 30장 꽉 채워서 보내는데 그게 다 저인 거예요. 더 소름 돋는 건 제가 처음 소개받을 때 족발집이었는데 그때 사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때에 비하면 처제도 많이 컸다 하길래 이걸 도대체 왜 가지고 있냐니까 자기는 사진 한 번 찍은 건 쭉 보관한대요. 너무 소름 끼치는데 제가 암만 생각해도 이 정도로 자주 만난 적도 없고 만나더라도 대놓고 셀카 찍자 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셀카를 싫어해서 진짜 빼고 뺍니다. 그래서 제 사진이 30장이나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때 사진부터 제가 친구들하고 놀러가서 셀카 찍은 거나 친구들이 저 옆모습이나 뒷모습 찍어준 거 프사를 캡처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 소름 끼쳐서 이거 저한테 허락받고 찍은 거냐고 난 암만 생각해도 기억이 없다니까. 자기랑 저 사이에 허락이 필요하니요. 너무 더러워서 엄마랑 아빠한테 먼저 말했더니 심각한 걸 인지하고 언니를 부르더라고요. 엄마랑 아빠는 제 기분을 이해해주는데 언니가 저보고 왜 그걸 엄마 아빠한테 말하냐고. 막말로 형부가 자기 아내 동생 사진 몇 장 가지고 있는 게 뭐가 그리 문제냐고 소리를 지르는데 같이 셀카를 찍은 것도 아니고 사진 대부분이 제가 푸사로 올리거나 제 사진을 몰래 촬영한 건데 이게 안 이상한가요? 푸사 중엔 저 비키니 입었을 때 찍는 사진도 있었고 원피스 입은 몸매 드러나는 사진도 있었어요. 엄마 아빠는 뒤집어지고 저도 울면서 형부 미친 것 같다고 왜 그러냐 하는데 언니는 저희 셋을 미친 사람 취급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가요? 세상 어느 형부가 처제 사진을 몰래 찍어서 보관하나요?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제가 예민한 건가요? 저희 남편 얘기인데요. 회사 부하여 직원 머리 쓰다듬기. 어릴 적 친했던 동네 여동생 볼 꼬집기. 이런 가벼운 스킨십을 별 의미 없이 그냥 해요. 그리고 초딩 때 친했던 여자 동창과 카톡으로 수다 떨고 좋은 음악 주고받고 이런 것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친구니까 연락 오면 답하고 하는 거라는데 저는 기분 더럽고 가정 있는 남자가 할 행동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머리 쓰다듬고 볼 꼬집는 거 저는 제 동생이랑도 평생 해본 적이 없어요. 남편이랑 얘기하다 보면 자꾸 저만 예민하고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고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친한 이성과 머리 쓰다듬고 볼 꼬집는 정도의 스킨십은 다들 하시나요? 다들 어찌 생각하시나요? 올해 결혼 예정인 30대 남자입니다. 제 인스타를 어떻게 알았는지 여성분이 알려줄 게 있다며 예비 신부 과거에 대해 말을 하더라고요. 예비 신부가 자기 남편이랑 과거에 바람핀 여자이며 몇 차례나 걸렸었다고요. 제가 의심도 할 수 없게 증거를 다 보여주던데 내가 아는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또 얼마 전 갑자기 예비 신부가 고백하더라고요. 저랑 사귀기 직전에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저한테 환승했대요. 어차피 바람은 아니고 헤어져서 온 거라 좋게 넘어갔습니다. 평소에 질투가 많고 외로움 많아 힘들긴 했는데 환승에 바람폈던 상간녀란 사실까지 알게 되니 혼란스럽습니다. 중요한 건 예비 신부가 임신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급히 예식장을 잡은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여자입니다. 남자친구랑 요즘 돈 문제로 계속 다투고 있어서 스트레스 받는데요. 저랑 남자친구는 서로 인사도 드렸고 내년 5월로 결혼 날짜도 잡았습니다. 저희는 흔히 말하는 반반 결혼이지만 남자친구는 집에 묶인 대출까지 하면 현금은 제가 더 많아요. 남자친구는 민영 임대 아파트에 거주 중이고 내년 하반기에 계속 거주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혼인신고하고 배우자 소득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자격 조건에서 탈락이 되면 제가 대출을 받아서 다른 구축 아파트로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남친 부모님도 임대 아파트에 사세요. 두 분 다 직업은 있으나 거의 알바라고 보면 되고 기초연금 받아 생활하시다 보니 저희 결혼에 도움 줄 형편도 못 됩니다.
저랑 남자친구는 연봉은 비슷하나 가정 환경이 달라요. 남친은 어릴 때부터 많이 어려웠대요.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아직 현직에 계시기도 하고 저희 집도 부모님 자가이고 크게 어렵진 않게 자라왔습니다. 그래도 사람 성실하고 착해서 결혼 다짐한 건데 이 결혼이 진행되면서 남자친구가 은근슬쩍 저에게 예단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시댁에서 집이라도 해줄 때 드리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게 아니어도 예단 드리는 여자들 많다고 하기에 저희 부모님께 이야기 드렸더니 난리치시면서 반대하십니다. 그동안은 네가 좋다 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집구석 안 되겠다고 당장 헤어지래요. 너네 결혼할 때 1억 가까이 지원해서 지금 임대 아파트 말고 다른 집으로 이사가게 도와주려다가 느낌이 쎄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도움은 못 줄 망정 예단 타령이나 하고 있냐고 때려치래요. 그리고 그 정도로 어려운 집으로 시집 가는 거 아니라고. 형편이 더 나은 남자한테 가도 사니마니 하는 게 현실인데 어쩌자고 너한테 대놓고 바라는 새끼를 만나냐고 하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 남자친구랑 대화해봤는데 예단 드리면 반 정도는 친정으로 돌아오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남자친구는 결혼하면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네요. 반반 결혼에 임대 아파트 대출도 아직 남았는데 예단하는 게 맞나요? 결혼 준비 중인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데이트 중에 소품 가게 들러 구경하면서 뭐 살까 얘기도 하고 다정하게 잘 있다가 제가 이거 이쁘다 하면서 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손목을 잡고 미친 듯이 가게를 빠져나가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 끌려가다가 가게에서 많이 떨어진 거리에 멈췄는데 남자친구 표정이 진짜 누가 봐도 전 여친 마주친 표정이었습니다. 당황을 넘은 패닉, 눈가 촉촉 어쩔 줄 모르는 손, 왜 그러냐는 제 질문에 아 시간이 너무 늦어서 라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그런 모습 처음 봤어요. 그러다가 도대체 누구를 봤는데 그러냐는 제 질문에 회사 동료를 마주쳐서 놀라서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제가 아는 특정 사람 이름까지 대면서요. 그 모습에 너무 화가 나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집으로 왔습니다. 전화로 왜 그랬냐 물어보니 사실 전 여친이었고 예상 못했던 일이라 너무 놀랐다. 다른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헤어질 때 자기가 너무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차단 후 헤어졌고 부재중이며 연락이며 어떤 연락도 무시한 채로 헤어져서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랬다. 다시는 안 만날 줄 알았는데 만나서 너무 당황해서 그랬다. 그 사람이 자기를 보면 안 좋은 감정을 가질까봐 걱정됐다. 등등 말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선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왜 도망치는지 뭐가 미안한지. 게다가 그렇게 강압적으로 저를 끌고 비겁하고 비굴하게 도망친 것도 불쾌하고 자존심 상하고 비참해요. 이후에 당황한 표정으로 거짓말 하던 모습도 날 뭘로 보는 건가 싶고 무슨 마음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제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면 마주치든 말든 무슨 상관인가 싶지만 감정 동요가 있다 해도 적당히 둘러대고 나가거나 절 배려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걸까요? 결혼은 고사하고 계속 만나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무서워서 하루 종일 손에 일이 안 잡혀요. 전 올해 34살 주부이고 가족은 동갑인 남편과 6살, 4살, 1살 아들 셋 있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는 아랫집에 사는 아이 친구 엄마가 있는데 내년에 자기 남편 승진이 될지 궁금하다며 점을 보러 갈 건데 같이 가자고 했어요. 저희 친정과 시댁은 무교이고 점은 본 적이 없고 다 거짓말이라며 믿지 않으셔서 점집은 한 번도 가본 적 없었는데 갑자기 저도 남편 승진이랑 아이들 사주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2주 전이었고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잘 본다고 했어요. 근데 그 점쟁이가 제가 미망인이 될 거래요. 3년 후에 남편이 안 보인다면서요. 어떻게 왜 죽는지는 말 안 해줬고 충격받았는데 아닌 척하고 나왔어요. 같이 간 아랫집 엄마가 미안해하며 못 믿겠다고 말하는데 전 웃으면서 개의치 않는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에 남편 붙잡고 통곡했더니 그런 데를 왜 갔냐고 남편이 화를 내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머리가 멍했네요. 그리고 엊그제 친구랑 통화하다가 제가 점 보고 왔는데 잘 못 믿겠다 했더니 남편 죽는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진짜 잘 보는 곳 있는데 갈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선 뭐라고 하나 싶어서 가자고 했어요. 오늘 다녀왔는데요. 거기서도 남편이 2, 3년 안에 죽는데요. 사주 넣자마자 미망인이 뭔지 알지? 이러는데 눈앞이 캄캄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점집 나올 때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친구 말로는 남편한테 잘해주라고 했다는데 친구도 놀라서 점집 믿을 거 못 된다고 위로해줬네요.
하지만 위로도 안 들려요. 두 군데서나 이런 말 들었으면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전 어떡하죠? 전 지금 무직의 아이가 셋인데, 결혼 전에 잠깐 직장 생활한 게 다인데, 학벌도 안 좋고 예쁘지도 않고 어디 내세울 만한 것도 없어요. 친정시댁도 넉넉하지 않고 남편 보험도 2개인데 죽을 때 나오는 보험도 없어요. 지금 집은 지방에 20평 전세 그것도 대출 껴서 겨우 장만한 건데 저렇게 남편이 건강한데 무슨 일이 날까요? 아빠 없이 클 아이들도 불쌍하고 아들 셋 혼자 키울 자신도 없어요. 차도 없고 담배도 안 피고 술도 많이 안 마시는데 당장이라도 병원 가서 검진 받아보라 할까요? 잠도 안 오고 멍 때리고 있네요. 직장 선배님이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향년 87세셨고 당뇨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장례식에 가서 맞저로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선배가 제 자리로 와서 도와줘서 고맙다 는 등의 대화를 건넸고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 선배의 표정이 미소는 머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짙게 어둠이 깔려 있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니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선배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졸지에 고아되셨네요 라고 농담을 건넸습니다. 정말 순수한 의도의 농담이었는데 선배는 저에게 크게 화를 냈어요. 당시 조문객도 상당수 계셨는데 조문객이 불편해하든 말든 정말 심하게 화를 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부조금 10만원 했고 거주지인 서울에서 빈소인 문경까지 먼 거리를 달려갔습니다. 그만큼 제가 존경하는 선배였는데 반응이 상당히 아쉽네요. 여러분은 저 정도의 농담이 선을 넘은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선 근처에도 안 갔다고 봅니다. 다시 언급합니다만 첫째, 부조 액수가 10만원입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두 번째, 서울과 문경을 왕복했습니다. 이 점을 참작하시고 판단해주세요. 제가 시간과 돈이 남아 돌아서 그 긴 거리를 운전했을까요? 좀 소름 돋는 이야기를 들었어. 언니 친구 얘긴데 언니 말로는 건강했던 친구인데 어린 아이들 둘을 남겨놓고 자는 도중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거야. 그 친구 남편이 세상 둘도 없는 구두쇠라서. 아내를 위해 49제든 천도제든 아무것도 안 할 사람이라서. 그 친구의 친정엄마가 천도제를 해주고 싶어서 무당을 찾아갔대. 근데 무당이 하는 말이 밖에서 주워온 물건들이 왜 이렇게 많아? 이 사람은 원래 명대로면 오래 살 사람인데 남의 집 물건들을 주워와서 귀신들에게 시달리다 못해서 죽은 거라고 하더라고. 알고 보니 구두쇠 남편이 아무것도 못 사게 하고 집안 살림은 죄다 밖에서 주워다 쓰게 했대. 친정엄마가 그 집에 가보니 진짜로 주워온 물건들이 산더미 같았다고 하더라고. 사위한테 이만저만해서 물건들 다 버리라고 하니 콧방귀도 안 끼더래. 어이없는 게 물건을 주워다 쓰게 한 사람은 아무 탈도 없고 왜 언니 친구만 죽은 건지. 소름 돋으면서도 안타깝고 나도 중고거래 가끔씩 하는데 괜히 찝찝해졌어. 저는 혼자 자취하고 있고 20분 거리에 친구가 살고 있는데 결혼하고 나서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친구가 저희 집으로 와요. 처음에는 힘들 때 기댈 곳이 필요하겠지 싶어서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이제는 싸우기만 하면 제게 연락해서 너네 집 가도 되냐고 하고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몇 시간씩 남편 욕만 하고 남편이 전화하면 일부러 안 받고 그러는데 처음엔 위로해주고 공감해줬지만 이제는 친구 부부의 문제에 제가 계속 끼어드는 것 같아서 신경이 쓰여요. 더 부담스러운 건 한 번씩 남편이랑 엄청 크게 싸웠다고 늦은 밤에 찾아와서 한숨 쉬고 울다가 오늘 나 여기서 자면 안 돼? 하는데 너무 늦어서 어쩔 수 없이 몇 번 재운 적도 있고요. 다음 날에도 집에서 몇 시간씩 있다가 갔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친구한테 연락이 오면 긴장부터 돼요. 계속 받아주다 보니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고민인데 또 밖에 나와 있단 말 들으면 오지 말라 하기도 그렇고 전화를 매번 씹기도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거절을 해야 친구가 속상해하지 않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번 주말에 남편이랑 딸이랑 호캉스를 갔다 왔어요. 저녁에 밥 먹는데 딸아이가 땡땡이 삼촌이다 하더라고요. 제 친구도 자녀가 있어 가족끼리 자주 봤거든요. 제가 이 호텔에 왔다고 친구 단톡방에 올렸을 때 별말 없었길래 딸이 잘못 봤구나 싶어 그냥 넘겼어요. 밥 먹고 나와 아이 아이스크림 기다리는데 또 땡땡이 삼촌 이러더라고요. 그쪽을 보니 정말 제 친구 남편이랑 젊은 여자가 지나갔어요. 저희를 봤는지 얼굴 획 돌리고 빨리 지나가는데 저도 10년 넘게 본 친구 사이라 바로 알아보고 친구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제가 전화할 땐 안 받고 바로 전화 오더라고요. 오해라길래 만나서 얘기하자 했더니 본인 혼자 왔어요. 그러더니 회사 동료이고 본인 유부남인 거 아는데 여기 구경 와보고 싶대서 데려와 준 거래요. 그냥 무조건 자기가 잘못했다고 봐달래요. 말하지 말아달래요. 가정 지키고 싶다고요.
가정 지키고 싶은데 그딴 짓을 왜 하고 다니는지. 저한테 싹싹 비는데 솔직히 저한테 빌일도 아니고 우선 집으로 가라 했어요. 남편은 나쁜 놈이라고 당장 알려주라고 하는데 제 친구가 남편 바보라 남편 말이면 철석같이 믿거든요. 연애 때도 친구 남편이 술집에서 2대2로 짝 맞춰 노는 거 다른 친구가 보고 말해줬는데 친구 남편은 놀기 싫은데 자기 친구가 여성분을 너무 맘에 들어해서 억지로 앉아 있었다고 했대요. 오히려 전달해준 친구랑 멀어지더라고요. 그 뒤로 사랑꾼 행세하며 지금까지 잘 지내길래 그 말이 진짜였나 했는데 남편 없이 못 살 것 같은 친구라 너무 고민이 돼요. 근데 또 말 안 하고 넘어가기엔 그 남편이 괘씸하고 나중에 친구가 알았을 때 제가 입 닫고 넘어간 걸 알면 더 실망할 것 같기도 하고 머리가 복잡해요. 올해 21인데 친구랑 중딩 때부터 친해서 서로 집안 사정 아는데 나랑 비슷해. 흙수저도 아니고 금수저도 아님. 그냥 용돈 좀 받고 알바해서 돈 벌어. 근데 내 친구가 샵에서 속눈썹 펌이나 네일 받으러 갈 때 항상 스타벅스에서 음료를 사가고 이번에 네일샵 원장 생일이라고 샤넬 반지갑 사줌. 진짜 레전드 아니야? 혹시 따로 친분 있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한 달에 한 번 네일 받으러 갈 때 빼고는 안 만난다고 함. 난 또 사적으로도 친해져서 사주는 줄 알았어. 진심 이해 안 가. 그냥 음료 사갈 때에는 원장이 인스타 스토리에 잘 올려줬는데 지갑 선물한 건 원장이 스토리에 안 올렸다고 친구가 나한테 하소연하더라고. 내가 참다 친구한테 넣어구냐고 안 사다 줘도 된다고 했는데 친구는 빈손으로 가면 마음이 불편하대. 얘는 샵에 아무것도 안 사가는 나를 신기해함. 서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 평소에 돈 없다는 소리를 달고 살면서 저렇게까지 하는 게 옆에서 볼 땐 너무 답답해서 푸념해봤어. 우린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신혼이야. 근데 결혼 10개월 만에 이혼 생각 중임. 남편은 3남 1녀 중 막내 아들이고 큰형이랑도 나이차가 많이 나고 늦둥이나 다름없어. 온 가족이 우쭈쭈하는 깍쟁이 막내 아들. 아들, 딸, 남편. 이렇게 다복한 우리 남편은 3살 터울 바로 위 누나에게 애교가 넘쳐 흐르다 못해서 사랑하는 지경이야. 마치 내가 첩이고 누나가 본처 같달까? 누나는 돌싱이고 아이는 없음. 시가에 가면 도착하자마자 첫 인사가 볼뽀뽀나 볼부비부비임. 이상가족도 이보다 반가울 수 없음. 자주 안 보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 가는데 그래. 남편 궁둥이는 모두의 것임. 시가에 가면 트렁크 바람으로 나댕기는데 궁둥이 만져달라고 시위하는 것처럼 싸돌아다님. 이 사람 저 사람 다 쭈물거리는데 누나가 특히 더함. 빤스 속으로 손을 쑥 넣는 것도 봄. 궁둥이가 토실하다며 쪼물닥댐. 지은 일을 안 해본 것도 아님. 미쳤냐 또라이 같다고 해도 자기는 나고 자란 게 이래서 아무렇지 않다고 함. 누나고 가족인데 뭐가 어떠냐고. 다 큰 성인이 그것도 결혼한 아저씨가 왜 궁둥이를? 비정상 아님? 제2의 처는 어머님. 30 먹은 남자가 70 넘은 엄마 기억시옷 주무르는 게 이해됨? 우리 엄마 늙었네 기억시옷 쪼글쪼글해. 이게 애교 넘치는 막내 아들 대사임. 그럼 우리의 본처는 쳐웃으면서 그럼 탱탱한 누나한테 오라고 함. 이런 상황들이 너무 이해가 안 가. 나랑 결혼한 거 아니냐 화도 내보고 설득도 해봄. 그때마다 돌아오는 건 가족인데 뭐 어떠냐고. 우리 가족의 활력소라나 뭐라나. 지난 설에는 아침 먹으면서 술 처먹고 누나 방 가서 누나 껴안고 잠.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더럽기만 함. 결혼한 지 1년 돼가고 아기 계획을 세우려는데 지네 누나 같은 딸 낳고 싶단다.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이성의 끈을 놓고 네 누나랑 가서 살아. 하면서 욕하면 농담이라고 누나가 애교 많고 이쁘장해서 한 소리래. 이외에도 누나가 남편한테 카톡으로 어떤 날은 아들 어떤 날은 자기. 내 주위 남매들은 저런 꼴을 못 봤는데 내가 오바야. 이거 비정상 맞죠? 토킹바에서는 3년 일했어요. 오랫동안 낮과 밤이 바뀌다 보니 힘들어져서 그만두고 그동안 모았던 돈 다 끌어모아서 미용학원 다녔고요. 작년에 자격증이랑 다 해결돼서 동네에 작은 네일샵 차렸어요. 그러다 손님으로 오게 된 분과 연락처 주고받고 만남이 이어지다가 진지하게 사귀게 되었고 이번 달로 7개월째인데 둘 다 30대이다 보니 결혼 이야기도 나와요. 그분은 직장인이라 패턴도 평범하고 무엇보다 반듯한 성격이에요. 그렇다 보니 야하게 입고 다니고 술 많이 마시는 여자에 대해 늘 부정적으로 말하더라고요. 자꾸 제 마음속에 죄책감이 드는데 이걸 말했을 때 저를 떠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저는 정말 부끄러운 짓은 한 적 없어요. 손님들 이야기 들어주고 말상대하고 생각보다 수입도 많아져서 오래 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워낙 인식이 안 좋으니까요. 혹시나 남자친구 건너 아는 사람이 제 과거를 알면 어쩌나 인스타 친구 목록도 다 뒤졌고요. 옛날 사진들도 유스비에 다 옮겨놨네요. 그럼에도 불구 말을 해야겠죠. 막상 만나서 얼굴 보면 차마 입에서 안 나옵니다. 저는 30대 중반 6살 딸 있고 남편이랑 3살 차이예요. 남편은 위로 형 한 명이 있는데 저희 딸이랑 동갑인 아들이 있는 분과 2년 전에 결혼했어요. 아주버님은 초혼이시고요. 형님 과거야 아주버님이 안고 가기로 하신 거니 저는 신경 안 썼고요. 시부모님이 처음엔 반대 심하셨는데 결혼 안 하겠다던 큰아들이 결혼한다고 하고 형님이 임신해서 마지못해 허락하셨었어요. 임신했던 아이는 결혼 준비하다가 유산됐다고 들었고요. 유산했다는 소식 들었을 때는 연락하고 기력 회복에 도움되는 선물 보냈었고요. 저희 시부모님은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시부모님이세요. 솔직히 시부모님들 어르신들이고 핏줄 중요시하시죠. 티 안 내려 노력하셨다 하더라도 제 딸과 형님 아들을 대함에 있어 차별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놓고 차별하신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 저희 딸 어린이집 졸업앤드 유치원 입학 선물로 백화점에서 옷 여러 벌, 운동화, 구두 사주셨는데 형님 아들은 상하복 한 세트 사주셨어요. 아주버님네랑 같이 간 건 아니고 저희 딸 선물 사주시겠다고 저희 가족이랑 같이 백화점 갔다가 시조카 것도 사서 아주버님 통에 전달한 거예요. 그래도 애를 대놓고 미워하거나 구박하신 적은 정말 없거든요. 오히려 조심하셨으면 했죠. 어머님께서도 아이들 차별하면 안 되는 거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참 어렵다고 저한테 한탄하듯 얘기하기도 하셨었네요. 그런데 형님이 지난 주말에 시부모님한테 정말 너무한다며 한바탕 쏟아놓고 갔다는 거예요. 본인도 이 집 식구고 아들도 호적 올렸으니 이 집 손자인데 장손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별하냐면서요. 다 같이 외식을 해도 제 딸한테만 말 걸고 앞접시에 음식 놔주면서 본인 아들한테는 말도 제대로 안 걸고 음식도 안 놔주고 선물을 해도 해줄 거면 똑같이 주지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고 본인도 본인이지만 왜 애한테까지 상처 주고 소외감 느끼게 하냐고 울며불며 소리쳤다더라고요. 근데 다 떠나서 객관적으로 제 딸은 여아라 그런지 애교도 잘 부리고 예쁜 짓을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음식 놔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먹고 맛있다, 이건 매워서 못 먹겠다 등등 피드백도 예쁘게 잘하고요. 근데 시조카는 가족 모임 할 때 항상 게임기 같은 걸 들고 오는데 누가 말을 걸어도 대꾸도 안 하거나 하더라도 고개도 안 들고 으응하며 제대로 대답을 안 해요. 음식 먹어보라고 놔주면 쳐다도 안 보고 무시하다가 형님이 먹어보라고 떠주면 냄새 역겨워 안 먹어 우웩 이러면서 소리치고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 없다고 땡깡 부리고 그랬어요. 그러니 시부모님도 말도 잘 안 걸게 되고 애한테 음식도 안 덜어주게 되셨죠. 저한테도 제 딸이랑 본인 아들이랑 동갑인데 제 딸 거 사면서 조카 생각은 하나도 안 났냐며 어떻게 양말 한 짝 선물로 안 주냐고 전화와서 따지길래 형님은 저희 딸한테 뭐 하나 주신 적 있냐, 그래도 저는 시조카 생일이라고 선물 보내고 했는데 형님은 저희 딸 생일에 연락 한 통 없지 않았냐 했더니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먼저 잘 보여야 도리라고 하대요. 뮤지컬이며 박물관 다니면서 본인 아들 생각 한 번도 안 났냐고 빈말이라도 같이 데려가겠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본인이 윗사람인데 얼마나 개무시를 하면 연락 한 통 없냐고 혼자 흥분해서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윗사람이란 말도 어이없어서 웃음이 났지만 꾹 참고 먼저 잘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라고 알고 있다.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주셔야지 다짜고짜 윽박만 지르시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고운 거 아니냐. 저는 형님한테 뭐 받고 싶은 생각 없다. 안 주셔도 된다. 하지만 형님이 먼저 뭔가를 해주신다면 최소한의 도리로 상응하는 보답은 하겠다. 라고 받아쳤네요. 솔직히 가족이라는 생각 전혀 안 들어요. 아주버님의 친아들이라고 해도 혈연상 저랑은 생판 남일 텐데 아주버님 친아들도 아니고요. 어쩌다 한번 가족 모임 때나 마주치는 사이에 친밀감이 들지도 않고요. 애가 예쁜 짓이라도 하고 귀여운 구석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예의도 없고 게임만 하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라고 어디 윗사람한테 따박따박 말대답하고 인정머리 없이 지 자식만 챙기는 게 잘하는 짓이냐길래 많은 분들이 보는 곳에 글 써봅니다. 시부모님이 제 딸한테 선물 주신 거나 제가 아이 데리고 뮤지컬 같은 거 보러 간 거는 형님이 인스타 보고 아는 거예요. 그냥 일기 쓰듯 특별한 일 있을 때 기록용으로 게시물 가끔 올리는 계정이에요.
비공개 계정이라 팔로워만 볼 수 있는데 아주버님 결혼하고 얼마 뒤에 어떻게 알았는지 팔로우 신청하길래 받아줬었네요. 물론 지금은 차단했고요. 안녕하세요. 20대 여성입니다. 지금 가족 간의 다툼으로 냉전 상태에 있는데 객관적으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여쭙고 싶어요. 일단 저희 가족 구성원은 엄마, 아빠, 언니, 저 그리고 10년 된 반려견 말티즈가 있습니다. 반려견은 고등학생 때 이모네 강아지가 낳은 강아지 중에 한 마리를 저희가 데려와서 키우게 되었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했고 가족이었습니다. 강아지는 저희 가족에겐 정말 소중한 존재였고 부모님과 언니 그리고 저에게 있어 너무나도 소중했고 저희 모두 강아지를 사랑으로 키웠어요. 그러다 3년 전 언니가 결혼을 했고 형부가 저희 가족이 되었습니다. 형부 또한 자상하고 저희 부모님께도 잘하고 저에게도 형부로서 아주 잘 대해주셨고요. 가족들을 잘 챙겨주고 언니와 부모님께 잘하는 형부에게 저도 늘 감사함을 갖고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2년 전 언니가 아들을 낳았고 정말 이쁜 조카가 생겼습니다. 남자아이고 2살이다 보니까 정말 힘이 넘치더라고요. 집에 오면 꼭 물건 한두 개는 망가졌는데 아기니까 그럴 수 있고 아무도 불편해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기다 보니 작은 강아지에게 되게 많은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과격하게 잡는다거나 좀 거칠게 만져서 강아지가 아기를 좀 경계하고 근처로 가지도 않더라고요. 덩치가 비슷해서 경계를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 가족은 최대한 조카와 강아지를 떨어뜨려 놓고 서로 다치지 않게 거리를 두게 했습니다. 그러다 사건 당일날 저녁을 먹고 부모님과 형부가 TV를 보고 있었고 저와 언니는 주방에서 뒷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강아지가 낑낑대는 소리와 함께 퍽 소리가 나며 강아지가 공중으로 날아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강아지는 그대로 날아 TV에 부딪혔고 바닥에 떨어지면서 몸을 부르르 떨더라고요. 너무 놀라 강아지에게 달려갔고 정신없는 상황 속에 조카는 울고 있었고 형부가 조카를 안고 살기 어린 눈빛으로 강아지를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과 언니와 저 모두 시겁했고 저는 일단은 쓰러진 강아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으나 내장 파열과 갈비뼈, 목뼈 다 부러져서 그렇게 급작스레 강아지가 죽었습니다. 정신없는 상황 속에 집으로 돌아가 형부에게 따져 물었더니 강아지가 조카를 물었다면서 손가락에 흉터 안 보이냐고 오히려 역정을 내더라고요. 형부와 제가 실랑이를 하니 아빠가 일단은 말리면서 언니네를 집으로 돌려보냈고 엄마에게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알고 보니 TV를 보다 조카가 강아지의 귀를 세게 잡아당겼고 놀란 강아지가 조카의 손가락을 물었나 봐요. 그 장면을 보고 놀란 형부가 조카를 공격하는 강아지를 보고 발로 차버린 거고 작은 체격의 강아지가 형부의 발길질에 날아가 버린 겁니다. 물론 저도 조카가 다친 게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너무나도 이뻐하는 조카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근데 말 못하는 동물이 자신의 귀를 갑자기 잡아당기니까 놀라서 방어적으로 공격한 것을 그렇게 발로 죽을 정도로 차버리는 게 맞나요? 전 솔직히 이건 평소에 조카가 강아지를 너무 세게 잡아당겼던 게 한두 번도 아닌데 형부가 더 신경을 쓰고 주의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물었다고 해도 손으로 떼놓던가 제지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렇게 죽일 기세로 차버릴 수가 있을까요? 발길질에 죽을 만큼 잘못한 건가요? 저는 일단 아직도 진정이 안 되고 항상 있던 강아지가 없으니까 미칠 것 같고 너무 미안하고 불쌍합니다. 그 말 못하는 강아지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형부한테 죽어야 되나요? 모든 상황을 지켜봤던 부모님이나 언니도 강아지의 죽음에 슬퍼하고 있고 힘들어하지만 말 못하는 조카가 아직 너무 어린 아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사고일 뿐이라고. 아기도 놀라고 형부도 얼마나 놀라면 그랬겠냐고. 아기니까 작은 강아지가 물어도 크게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 그래도 사람이 우선 아니냐고. 이렇게 말들 하시고 있는데 전 솔직히 형부 아니 언니네를 당분간은 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형부가 먼저 자기가 과잉 반응했단 식으로 사과를 하기를 바라는데 형부나 언니나 연락도 없습니다. 오히려 조카가 다친 부분 때문에 기분이 상한 것 같던데 부모님은 저보고 이해하자고 그래도 가족인데 라고들 하시는데 이게 정말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제가 부모였다면 형부를 보는 시선이 다를까요? 제가 너무 과민 반응인 건지 답답합니다.